절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절친. 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굉장히 큰 목소리로 환영을 해주니까 네. 기분이 좋은데요? 사실은 오랜만에 만났죠. 그렇죠. 예. 예, 컨셉 포기하고요. 네. 지내는 동안 잘 지냈어요? 네, 정말 스님께 배웠던 지난 시간의 공부들을 되돌려 보고 싶었지만 뭐 그러지는 못했고. 네. 네, 근데 이게 쉬다 보니까 공부를 좀 다시 하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배웠었던 내용 중에 뭔가 기억나는 게 불교는 행복이다. 네.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걸 기억을 하고 있네요. 네. 저요? 불교는 행복이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너무 오랜만에 뵈서 그런 건가요? 왜요? 못 보다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요? 그죠? 우리 처음 온 친구인 것 같아서. 네. 네. 사실 아까부터 긴가민가 했거든요. 네. 사실 왜냐면 우리 절친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네. 제가 아직 얼굴을 못 외우나 싶었어요. 진짜 그러네? 그러니까요. 아이스님. 연기력 아쉬웠어요. 예. 계속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친구인지 저도 소개를 못 들어서 시청자 여러분께도 우리 절친들한테도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관현악단 소속에서 지금 가야금 앙상블 추노가요와 여기 밝은 버브와 함께 퓨전국악 그룹 락드림에서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는 가야금 연주자 박청아입니다. 박청아? 박청아? 네, 박청아요. 박청아. 네. 누구랑 이름이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구랑요? 영화버브랑? 네. 혹시? 네, 영화 버브의 친언니거든요. 근데 오늘 영화 버브가 석사 졸업 연주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참여를 못해서 제가 대신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재밌게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동생한테 못 들었어요? 뭐 어떤... 공부가 재밌진 않을 건데. 네,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관정법부가 제가 이 준비해서 준 이 기본적인 자료들을 딱 보더니 얼굴 표정이 오늘 대기실에서 너무 어려울 것 같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저 웃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심리적인 난이도 조절을 좀 하고 처음 준비했던 것보다는 조금 쉽게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한 1년 전인 것 같아요. 1년 전. 중앙승가대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스님들만 다니는 학교죠. 몰라요? 압니다. 네. 거기 중앙승가대학교에 이제 제가 강의를 가는데 그 학교 스님들인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후배죠. 강의를 듣기도 하시지만 후배인데 이 스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본인은 여러 가지 수행 중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경전을 좀 본격적으로 보고 싶대요. 그런데 경전이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경전을 좀 잘 볼 수 있는지 경전을 잘 보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해 주실 게 있으면 좀 해달라 라는 조언을 하셔가지고 제가 1시간 특강을 잡아서 경전을 보는 방법에 대한 특강을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걸 설마 1시간 하진 않겠죠? 네. 그럼요. 1시간 하지 않고 그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네. 그리고서 천수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좀 적어야 되는데요. 제가 이 방송 나가는 것들을 계속 모니터를 해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적으면 화면이 안 좋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적어야 되더라고요. 프로 방송인이 되기 위해서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뭐 적는다고 그랬죠?
경전을 공부하는 방법의 결과. 경전을 공부하는 방법. 근데 경전을 공부한다라는 건 약간 독서랑 비슷하잖아요. 네, 네. 독서에는 독서 방법론에 보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상향식 독서 방법과 하향식 독서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상향식이라고 하는 건 기준이 위에 있다는 거예요,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위요. 아래 아닌가요? 상향식이니까 위에 있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위를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어. 바라보는 곳이 어디냐면 위인 거죠. 하향식은 아래인 거죠. 네. 그러면 독서를 할 때 독자와 작가가 있으면 작가가 위에 있어요, 독자가 위에 있어요. 고객이 왕이죠. 에이. 쓴 사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의미로 이런 글을 썼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게 상향식 독서 방법이에요. 하향식 독서 방법이라는 건 이 글이 어떤 내용인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글을 읽고 내가 뭘 아느냐, 내가 뭘 느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철저하게 독자한테 맞춰져 있죠. 네. 그래서 이걸 하향식 독서 방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부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상향식 독서는 자등명, 법등명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우리나라에는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으로 알려져 있죠. 네. 자등명, 법등명.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법등명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본뜻이 뭔가 그 가르침 진리가 어떤 뜻인가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상향식, 즉 법등명이에요. 그 다음에 자등명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인 거예요. 수행자 나 중심으로 이 가르침을 거울 삼아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어떤 마음들이 들여다 보이겠죠. 네. 그래서 법등명적인 경전을 읽는 걸 간경이라 그러는데 간경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자등명적인 간경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독서를 하거나 경전을 읽을 때 이 둘 중에 어떤 걸 쓰는 게 효과적일까요? 자등명? 자등명? 법등명? 자등명. 자등명? 법등명? 법등명?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오. 아니 근데 저희 승무법 왜 마이크 잡았어요? 뭔가 확 준비를 하는데? 저는 법등명. 아 그거 얘기하려고?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자등명과 법등명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자등명만 따로 얘기 안 하시고 법등명만 따로 얘기 안 하시고 자등명, 법등명을 같이 얘기하시니까 이 자등명과 법등명이 같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제가 그 절친 시즌 2에서도 한두 번쯤 이야기를 했는데 경전을 읽을 때는 경전 안에 들어가서 봐야 돼요. 네. 내가 경전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부처님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그 들어가서 읽기 이게 가능해지려면 뜻도 잘 알아야 되고 자기 마음도 잘 비춰봐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경전 안으로 들어가서 읽을 수가 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지금까지 8번 동안 천수경을 쭉 하면서 굉장히 많이 나온 키워드 두 가지가 있어요. 기억을 잘 되살려 보면 광본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왔어요. 아. 그런 얘기 기억나세요? 네. 네. 그 다음에 보리심, 무의 대비심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천수경을 읽으려면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서 읽고 있는 이 천수경은 한국에 맞게 편찬된 편찬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것은 모본, 기준이 되는 광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수경을 법등명적으로 읽고 싶으면 현행 천수경을 놓고 읽는 게
더 정확히 읽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광본을 기준으로 보는 게 더 정확히 읽을 수 있을까요? 광본. 광본을 기준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법등명적인 방법으로는 광본에 의지를 해야 돼요. 광본에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스님들마다 교수님들마다 천수경을 강의할 때 다 달라져 버려요.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등명적으로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광본에 의지하지 않으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서로 다름을 통일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다름을 중재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에 해당이 되는 게 광본 천수경이 된다. 그다음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는 뭘 중요시 여겨서 이 강의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것이 바로 자등명적으로는 어떻게 읽을 건가 이건데, 이 부분에서는 계속 강조를 한 게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라니, 이 중에서 무예대비심에다가 동그라미와 별을 엄청 쳤어요. 그 방송 보더니 우리 도반 스님들이 동그라미 좀 그만 치. 약간 정신병이 있어 보이냐고. 동그라미 좀 그만 치래요. 근데 얼마나 중요하면 거기다 그렇게 쳤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정말 중요시 여기고 이걸 기준으로 경전을 봐 나갈 것이다 라는 것들이 지난 8회 동안 강조되고 있는 바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상향식과, 즉 법등명 방법과 자등명의 방법을 동시에 써서, 즉 광본에 의지하고 보리심을 중심으로 보는 들어가서 읽는 천수경의 강의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쯤 되면 이제 이런 게 궁금해야 돼요. 뭐죠? 뭐가 궁금해야 되냐면, 뭐가 자꾸 나왔어요. 광본. 네. 네. 자, 현행본 천수경은 어떻게 시작해요? 맨 처음에. 정구업진은? 전국 오.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하수리, 정구업진원으로 시작되죠. 네. 네. 그러면 이게 궁금해야 돼요. 뭐가 궁금해야 되냐면 광본은 어떻게 시작되나? 광본은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봐야 처음부터 이 현행본과 광본이 어떻게 그 유사점을 가지고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님 말씀을 지금 쭉 듣다 보면 그 막 대학원 공부를 하는 사람들 보면 한글 책도 있고 원서 같은 거 막 도서관에서 놔두고 같이 읽잖아요. 그런 느낌인 건가요? 그런 느낌이죠. 아. 원서를 안 보면, 그러면 번역본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 논문을 쓰는 논문들의 서로 다른 의견들을 중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재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쯤 되면은 광본의 시작이 어떤지가 궁금해야 돼요. 네. 질문이 있어요. 예. 천수경 시작할 때 네. 정구업 진원이 꼭 필수적으로 네. 필수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네. 광본도 그런 비슷한 네. 시작하는 그런 문장이 있을까요? 광본에서도 시작하는 문장이 있느냐? 네. 상당히 예리한 질문이다. 그니까요. 네. 말을 더듬었는데 모두 당황했어요, 지금. 상당히 예리한 질문이라, 모두 당황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실은 84,000 경전 속에 들어가 있는 경전에는 대략적인 앞에 시작하는 형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한문으로 할 때는 보통 여시야문, 일시불, 제4위국, 기수국, 고독원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시작은 여시야문부터 시작이 돼서 일시, 불, 제, 그래서 어디에 계셨는지까지 육하원칙이랑 비슷한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이 경전을 설했는지에 대한 앞부분에서의 형식적인 문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천수경에는, 현행 천수경에는 그게 없는 거죠.
정겁진원부터 시작되는 네, 거죠. 네. 하지만 광본천수경에는 그런 시작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시작을 쭉 보면은 그런 거예요. 이 안한존자가 이 경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때 부처님께서 어디 계셨냐면 저 보타락가산이라고 하는 관세음보살님이 살아가시는 이 거주처가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 대중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대아라한, 대보살, 대천신들 여러 대중들이 모여서 지금 법회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장면 묘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박내외 안희재신진원 해가지고 천신들이 이미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법회가 시작될 준비가 마쳤고 그 다음에 다 모였으니까 법회를 시작하기 직전에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기한 일. 뭐죠? 그게 뭐냐면 광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갑자기 대중들이 탁 모여 있는데 광명이 시방의 모든 국토와 삼천대천 세계에 비추어 모든 만물이 다 금색이 되고 천궁과 용궁과 모든 선신궁은 다 진동하고 대해와 강과 철이산, 수미산, 토산, 흑산, 10대 보산 이런 모든 산들은 역시 다 크게 진동하고 그리고 일과 월인데 태양과 달이 이 광명이 얼마나 강렬한지 모두 검어졌대요. 비교하면 얼마나 강렬한지 태양빛과 달빛이 검은색으로 보일 만큼 그 대광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법회 딱 하려고 이 패널들이 다 모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법문을 딱 하려고 원빈 스님이 여기를 딱 섰는데 원빈 스님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온 세상이 금빛으로 물든 거예요. 밝게 빛나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쉽게 알아듣네. 들어가서 읽어야 돼요. 역시 들어가서 그러네요. 읽어야 되는데 갑자기 금빛으로 물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궁금한 이 관정법우가 네. 이 설법을 해주려고 하셨던 이 원빈 스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이 광명은 도대체 누가 어떤 연유로 이런 광명을 내비친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줄여서 생각해보면 이게 무슨 일이죠? 그렇죠. 이게 무슨 일이죠? 네. 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 빛을 누가 비친 거냐면요. 관세음보살이 비친 거예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이 여기 보면은 그 법당에 가면은 여러 불보살님들이 많잖아요. 관세음보살님 어떻게 구분해요, 보통? 빛이 빛? 보관. 보관. 네, 보관? 보관에. 네. 보관은 근데 요 다른 보살님들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요 보관에 요 아미타 부처님을 여기에 누구를? 아미타 부처님? 여기에 부처님을 모시고 계세요. 아. 관세음보살님은 요 관을 쓰고 계시는데 보통 여기에다가 부처님을 모시고 계셔요. 그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이냐면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본인의 근본 스승인 아미타 부처님을 항상 정수리에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경전에서 보면 이 보관에 있는 요 정수리 있는 부분에서 대광명을 나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대신통을 보이신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부처님한테 뭔가를 부탁드리기 위해서요. 뭔가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 제가 일체 중생을 다 잘 도울 수 있는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지니고 있는데 부처님 설법하시기로 하셨는데 제가 좀 설법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려고. 그 질문을 하려고. 처음 시작은 법회에 대중들이 모였어요. 네. 누구 법문을 들으려고 모였냐면 석가모니 부처님 법문을 들으려고 모인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랑 안한존자랑 처음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대신통이 일어난 거예요. 광명이 환해졌어요. 보살들과 아라한들과 천신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신통은 부처님밖에 내지 못하는 건데 근데 부처님은 가만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런 신통을 내신 겁니까? 하니까 관세음보살님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손 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 제가 좀 말해도 될까요?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관세음보살님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이제 그 질문을 드리기를 뭐라고 질문을 드리는 거냐면 일체 중생을 돕기 위해 대비주 방편을 제가 설법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케이 하시면 그러면 관세음보살이 설법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천수경은 누가 설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누구의 법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의 법문이라고 알고 있죠. 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근데 사실은 광보는 원래 누구의 법회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회예요. 아.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전혀 안 하시느냐? 아니요. 하셔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시다가 그걸 대광명의 신통으로 이어받아서 관세음보살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왜 굳이 궁금한 거 있으면 청할 게 있으면 손 들고 하면 되잖아요. 네. 일어나가지고 예를 갖추고 그냥 인사드리고 하면 되잖아요. 네. 왜 대광명을 놨을까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손 드는 걸로는 안 보여서. 아까 제가 이렇게 쭉 이야기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대광명의 신통은 부처님밖에 못 보인다고 그랬죠. 네. 부처님의 지혜와 공덕이 있어야만 그런 대광명의 신통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관세음보살이 그 대광명의 신통을 내보였어요.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공덕이 크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크다. 그러면 거기 있는 보살님들과 아라한들이 관세음보살이 아주 큰 공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게 되죠. 네.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신이 공덕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내보여야 그래야 본인의 가르침에 권위가 생기죠. 그래서 대광명의 신통을 딱 보이면서 부처님께 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을 되돌려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8번째 공부할 때 개경계 지난 다음에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라니 개청. 왜 여기 경이 안 들어가고 개청이 들어가는가? 이걸 가지고 한참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개청이 개라는 게 무슨 개자냐면 10개자예요. 청은 청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한 거냐면 이거 제가 그때 그 방송 보니까 쓰는데 한참 걸리던데 그냥 좀 간략하게 쓸게요. 네.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라니 그리고 개청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한다라고 얘기했냐면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에 대해 그 다음에 광대원만한 무예 대비심에 대해 그리고 대다라니 대에 대해 가르침을 열어서 이 배울 수 있기를 청하는 구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근데 이거는 현행본만 보고 할 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광본을 보면 의미가 다른 의미가 또 있어요. 자, 봐보세요. 개청이라 하는 건 제가 가르침을 열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열어도 됩니까? 라고 그걸 허락을 구하는 청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 봐보세요. 지금 이 가르침을 열기를 청하는 분이 우리 지금 대광명의 신통 이 이야기를 봤을 때 누구예요? 관세음보살님이 네. 부처님께. 그렇죠. 네. 관세음보살이 대광명의 신통을 가지고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이 무예대비심을 가지고 일체 중생을 아끼는 마음으로 대다라니 대비주라고 하는 방편을 설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허락을 구하고 있는 구절이죠. 네. 광본을 보면
이 개청이라고 하는 게 관세음보살이 석가모니 분께 가르침을 청하는 구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광본을 보지 않으면 어떤 해석밖에 나올 수가 없냐면 관자재 보살에게 이 천수경을 읽는 우리가 관자재 보살과 무예대비심과 대다라니의 가르침을 열어달라고 청하는 것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기준이 없고 자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일부러 이 이야기를 하고 이 개청이 어떻게 중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예를 보여준 거예요. 보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 그러면 예전에 했었던 해석, 일반적인 해석 관세음보살에게 우리가 청해요. 가르침을. 이건 틀린 말이에요? 아니죠? 아니 내가 읽고 있으면 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맞는 말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지만 둘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 관세음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가르침을 설해도 괜찮겠는가라고 청해서 권리를 얻어서 설법을 하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대비주 수행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대비주 수행을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니에요. 다시. 네. 그때는 관세음보살에게 우리가 또 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청이라고 하는 의미가 광본을 보지 않을 때는 한 가지 의미. 근데 광본을 보면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된다. 그리고 광본을 봐야 상황을 알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내가 얘기를 했죠. 경전을 읽을 때는 들어가서 봐야 된다고. 광본을 보질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 딱 계시고 네. 여러 불보살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관세음보살이 탁 일어나셔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리를 반을 주셨겠죠. 그러면은 여기 법사에 딱 올라오셔서 네. 이제 대비주를 설하기 시작하시는 그 장면. 그러면 여기서 듣고 있는 사람들은 또 누구한테 청해야 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께 그렇죠. 관세음보살님한테 청해야 되잖아요. 그 속에 내가 앉아 있는 거라. 경전을 읽을 때는 이렇게 안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왜? 남의 얘기니까. 내 얘기가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향식 독서도 중요하고, 즉 법등명도 중요하고, 그 다음 하향식 자등명도 중요하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땐 자등명과 법등명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전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해가 되세요? 이제 착석했어요. 착석을 했어요? 착석한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러면은 착석을 했다면 이쯤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원래 경전은 언제쯤 설해졌을까요? 법회가? 네. 법회가 석가모니 부처님 앉아 계시는 그 법회가 네. 한 몇 년 전쯤 설해졌을까요? 보통 한 2500년, 2600년 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한 2600년 전이면은 기원전 뭐 한 5, 600년? 그때쯤 설해졌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앉았다면서요. 앉았으면 시계 보면 되잖아요. 그때 시계가 없었어요. 발명 네. 안 됐지 네, 않아? 그렇죠.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이걸 잘 모르느냐면요. 중국 역사 같은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앉으려고 할 때 몇 월 며칠인지가 나와요. 중국 역사서는 나와요. 몇 월 며칠에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시계를 보면 몇 월 며칠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시간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윤회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삶이 시작이 됐으면 죽음이 있고 다시 삶으로 이어지는 순환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간 기록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기록을 안 하고 보통 뭐라 그러냐면 그냥 일시라고 그래요. 일시. 그냥 한때. 한때 법회가 설해졌다. 자, 천수경도 몇 월 며칠 몇 시가 아니라 한때 설해졌다. 그리고 금강경도
몇 월 며칠 몇 시가 아니라 한때에 설해졌다. 그러면 절친도 한때. 한때에 설해졌다. 착석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철학적인 의미. 그게 뭐냐면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 이 한국에 오셨다고 생각을 해보죠. 지금 오셨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지금 어디서 법회가 이루어지고 있냐면 부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대요. 지금 이 시간에. 네. 아, 자, 그거 관정법우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네. 자, 부산이어서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자, 지금 여기 2층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 지금 법회를 하고 계시대요. 그럴 수가. 관정법우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어떻게 있죠? 그 법회가 관정법우님에게 의미가 있나요? 글쎄요. 여긴 3층이지? 여긴 3층이지. 아이, 난 또 원민스님 말씀하시는 줄. 아이고, 예. 아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참석하지 않으면 그 법회가 있었던가 없었던가 이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의미 있는 법회라고 하는 건 언제 시작되는 거냐면 내가 참석해야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 일시라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개경계까지 하고 경전을 딱 펼치잖아요. 그러면 경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그때 어떻게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들어가서. 그럼 들어갔죠. 그럼 그 법회에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한 거죠. 그럼 그때 법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법회는 그때 시작되는 것이다. 2500년 전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법회라니까요. 아니 오늘 지금 이 밑에 이 2층에서 하는 법회도 우리랑은 상관없는 거라. 언제 상관이 있어질지 알 수 없어요. 그 가르침을 우리가 열고 들어가야만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법회가 되는 거니까. 경전에 항상 일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그 경전을 열고 들어가서 거기에 참석을 딱 하면 그때 법회는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까 착석한 것 같다 그랬죠. 네. 네. 그러면은 관정법우님에게는 천수경이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언제라는 말이 없어서 언제든지 그 장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천수경 생각을 해요, 안 해요? 가봐야 할 것 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배운 게 생각이 나겠죠? 안 난다고 해보세요. 어떨까요? 어떠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예. 안 나면, 그럼 그 착석했던 거에서 일어난 거예요, 안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는 거죠. 법회는 끝난 거죠. 근데 그러다가 다시 또 경전을 열었어요. 그럼 다시 법회는 시작해요, 안 시작해요? 시작해요. 그럼 다시 또 일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내가 들어가서 앉는 순간 그 순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문을 설하시는 그때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일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법회라고 하는 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승무법부하고 나하고 요 옆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났어. 그러면 승무법부하고 나하고는 뭐 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커피를 드시겠죠. 아니, 승무법부하고 나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러네요. 천수경이요. 그러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법회요. 법회를 하고 있는 거지. 그렇군요. 그런 거예요. 가다가 지하철에서 만났어요. 옆자리에 딱 앉았어. 네. 설마 지하철에서 왜? 저 지하철 타고 다녀요. 천수경 이야기를. 관정법부하고 딱 만났어. 지하철에서 딱 만났는데 관정법부가 딱 있네요? 네. 그럼 관정법부하고 나하고 무슨 얘기 하겠어요? 천수경 이야기. 아닐걸? 그러면
거기가 바로 법회 장소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법회 장소가 되는 거예요. 법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법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 법이 있는 곳에는 어디서나 법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법당에서 법회가 열리는 게 아니라 법이 있는 곳에서 법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처럼 나눠줄 수 있는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걸어 다니는 게 법회인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법회를 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법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나 법회인 거예요. 법을 나누는 자리는 어디 가나 법회인 거예요. 그러면 천수경 공부를 저희가 충분히 하고 나서 친구를 만나서 야, 얘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라고 하면 법회인 거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봐야 돼. 시험을 봐가지고 네? 시험을 봐서 스님이 이 천수경 자격증을 줄게. 자격증. 멘토 자격증. 양보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를 하려면은 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절친 다시 보기를 틀어주면 그 자리가 법회인 거죠. 네, 좋다. 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데 어쨌든 그렇게 법을 나누는 자리가 법회다. 원래 오늘 제가 이 질문을 안 받아주고 좀 더 하려고 그랬는데 이 장 작가님이 푹 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질문을 계속 받아볼게요. 네.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예. 네, 스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아까 이렇게 가벼운 농담으로 장재열 법무님께 스님께서 자격 멘토 시험을 보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정말 그런 법회를 어디서든 열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언제부터 그리고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스님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왜 좋은 질문이라고 하신지 저는 알죠. 아주 좋은 질문인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일단 이거예요. 시험에 통과하면 됩니다. 이걸 줄 알았어요. 이 경전을 들어가서 보려면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상향식으로 즉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 어떤 뜻인지는 최소한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10사람이 말하면 10사람이 다르게 얘기하고 100사람이 말하면 100사람이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 종교 다니시는 분들이 일주일만 지나면 전도하러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왜 자신감이 있는 줄 아세요? 다 배웠다고 생각해서? 아니에요. 텍스트의 기준이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얼마나 얇아. 84,000경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러네요. 84,000경하고 비교를 해보시라니까. 얇잖아요. 거기다가 그 얇은 그 가르침의 아주 핵심적인 문구는 명확하죠. 그거. 다 생각하는 그거. 네.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로 다르지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다르고 저 사람이 다르고 이 사람이 다르면 즉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으면 부처님 말씀은 이렇다라고 하는 중재가 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자등명으로 하향식으로 자기만의 이야기로 읽어내는 것들을 중재해낼 수가 있고 서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못하면 그러면 사실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시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못하는데 나가가지고 천수경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혼란을 더해요. 안 하니만 못하는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할 말은 뭐밖에 없냐면 이걸 못하니까 즉 경전의 본 뜻이 어떤 뜻인지를 모르면 가서 할 말은 뭐밖에 없냐면 나는 이렇더라.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잖아요. 그거 말고 무슨 말을 할 거예요? 경전의 본 뜻을 모르는데. 그래서 최소한의 시험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경전을 올바로 해석하고 그 의미를 올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정도는 최소한 알아야 한다. 시험을 봐야 될까요? 혹시 그게 어렵다면 절친 다시 보기를 추천하세요.
아이고, 네. 아, 참 시험 싫어해요. 시즌2에서도 그러더니. 스님, 제가 지난 약 80여 회 동안 시험을 피해 다녔는데 이제 와서 칠 수는 없어요. 네. 그때도 한 요쯤부터 시험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안 보기는 했거든요. 제가 시험지를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교를 하겠다. 네, 그거죠. 그러면은 제일 먼저 얘기했으니까 조교로 하고 나머지는 시험 보는 걸로. 예, 미안해 얘들아. 빨리 뭐야, 빨리. 시험지 네가 걷어. 네, 제가 거둘게요. 좋습니다. 아,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이 경전을 어떻게 보는가 이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그 경전을 볼 때는 항상 경전 속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보면 이 경전의 이야기가 2500년 전에 불보살님이 어떤 특정한 누군가에게 해준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만 저 상향식과 하향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계속 그냥 이 목장에서 목동은 그 양떼가 자기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죠. 주인 거죠. 남의 양이 몇 마리인지만 계속 세고 있는 꼴을 면하지를 못해요. 자신의 양이 아니라 남의 양. 남의 양이 이게 몇 마리인가 하고 그냥 열심히 계속 세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세봐야 그게 내 양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보다는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걸 해서 양을 한 마리라도 사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래야 내 양이 늘어나니까. 그러려면 이게 내 이야기가 되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어떻게 이야기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지금 개청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준 겁니다. 확실히 개청이 지금 달라졌죠. 네. 네. 개청이 이 우리가 배우는 대비주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냥 관세음보살에게 설해 주시기를 청한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은 또 누군가에게 청했죠. 네. 근데 아직 뿌리가 끝까지 안 간 거라. 광본을 보면 뿌리가 더 있어요. 한 번에 얘기를 다 하면은 재미없으니까 이제 또 시간을 가지고 어떤 뿌리를 가지고 대비주가 나오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계속 공부를 해보기로 하고요. 네. 오늘 배운 대로 경전 속에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삼아서 읽을 수 있게. 이건 독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할 때도 그렇게 내 이야기로 삼아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잘 익혀서 경전을 배워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전 속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잘 배웠다고 하고 이 마무리 멘트를 하겠습니다. 크게 하실 수 있죠? 네. 네, 해보겠습니다. 절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절친! 이 뒤에도 계속 나오더라 보니까.